자, 이번 9장 대사인데 이 대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다 공통 경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구연산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피루부산까지. 자, 위쪽에 글루코즈, 포도당이 여기까지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해당 과정입니다. 자, 해당 과정에 피루부산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변환되고 그리고 나서 옥살로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이가 반응을 해서 사이트레이트, 구연산이 만들어지고, 자, 이 사이클이 지금 얘기하는 구연산회로다. 자, 구연산회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는데, 구연산회로가 왜 탄수화물의 대사에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다 관여되는지 지금 여기에 표에 보이죠. 지방도 들어오죠. 단백질, 아미노산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 경로입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 부분에서는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미리 언급했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 탄수화물 대사. 지금 지질, 단백질 대사는 일단 아직 두고라도, 자, 이 장에서는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금 보시면 해당 과정 TCA-회로 전자전달계 5탄당 인상경로, 바로 이 부분이 TCA 전자전달계, 이게 지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꼭 두세 문제들이 출제되잖아, 매년. 그렇죠. 자, 그래서 포도당 신생, 글라이코겐 대사, 갈락토스 대사,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섯 여섯 문제는 매년 출제되잖아. 자, 다섯 여섯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 TCA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TCA 사이클 돌면서 결국에는 에너지 ATP 만들어내는 첫 번째 ATP 만들어내야 돼. ATP만 만드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 다른 물질 우리가 몸에서 합성해야 될 대사에 아주 중요한 이 회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꼭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한두 문제씩 이렇게 꼭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전체적인 한 아웃라인을 한번 봅시다. 글루코즈를 자, 피루부산까지 만드는 과정이 10단계인데 이걸 해당 과정이라고 우리가 했고, 익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피루부산이 만들어졌다. 이 피루부산이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얘기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진행을 한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자, 피루부산이 뭐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지고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해서 구연산 만들고, 자, 이렇게 쭉 되면서 여기에 뭐 ATP, GTP, NADH, FADH2 만들잖아. 그죠? 자, 이게 만들어졌는 게 이제 어디에? 위쪽에서도 보시면은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으로 피루부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도 NADH 생성되죠. ATP도 생성되죠. 여기에 곱하기 2가 2몰 NADH, 2몰 ATP. 정확에는 4몰 ATP 만들어지고 2몰 ATP 소비돼 가지고 2몰 ATP. 자, 곱하기 2 해서 자, 이 과정이 진행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봅시다. NADH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 2몰이 어디에? NADH가 최종적으로 여기 보세요. NADH, FADH2가 뭐로서 바로 ATP 만들려 그러면은 이 전자 전달기의 산화적 인산화를
과정을 거쳐야 ATP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자, 해당 과정에서 NADH는 지금 어디에 미토콘드리아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는 NADH입니까? 세포질에 있단 말이에요. 이 NADH는 세포질입니다. 자, 세포질. 그럼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 두 이몰이 두 분자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야 ATP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NADH가 세포질의 NADH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건 글라이코겐에서 피루부산 거쳐서 아세틸코에 구연산 회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생략했는 그림이고 그 다음 글루코즈가 5탄당 인산경로 거쳐서 5탄당 리보스 그 다음 NADPH를 만들 수 있는 5탄당 인산경로가 자 여기에 존재한다. 자 이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는 다른 당류 대사 이걸 보여준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제가 낸 문제입니다. 이겁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 2몰 NADH, 2몰 ATP. ATP는 그냥 쓰면 돼. 근데 이 NADH는 세포질에 있는데 이것이 최종 ATP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3 혹은 5몰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5몰이 어디냐 하면은 간, 신장, 심장에서는 5몰 ATP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 뇌 골격근에서는 3몰 ATP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을 좀 하자. 기억을 좀 해 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세틸코에 만들어지면서 NADH2몰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TCA 사이클 돌면서 NADH6은 사실 3 곱하기 2입니다. 구연산회로 곱하기 2니까 이게 왜 곱하기 2인지 이해가 되죠? 포도당 C6H12O6 6탄당이었잖아. 근데 피루부산이나 이게 피루부산은 3탄당이잖아. 그러니까 피루부산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 구연산회로도 곱하기 2 해서 6몰 NADH, 2몰 FADH2, 2몰 GTP.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ADH 1몰은 NADH 2몰은 2.5몰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5몰 ATP. FADH2는 1.5몰을 만듭니다. 1.5몰. 그러면은 ATP로 환산을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잖아. 2.5 곱하기 2, 5몰. 6 곱하기 2.5, 15몰. 2 곱하기 1.5, 3몰. GTP는 ATP와 같은 1몰 만듭니다. 그럼 합해서 35건 32. 그럼 간, 심장, 신장, 간, 심, 신 32몰 ATP 만든다.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면은 전체적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구연산 TCA 회로가 왜 중요하냐? ATP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십시오. 여기에 바깥으로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알파 키토 글루타르산에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고 글루타민, 플로린, 알기닌, 그 다음 퓨린 염기 합성됩니다. 어디에서 공급해야 된다? 알파 키토 글루타르산에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숙시닐 코에서는 이와 같이 포피린, 햄 이런 것들, 식물에서는 엽록소도 바로 숙시닐 코에서 나와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 옥살로 아세트산 내서 뭐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긴, 메티오닌, 라이신, 트레오닌, 피리미딘, 그 다음 포스포에놀 피루보산으로 PP,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세린, 글라이신, 시스테인, 자, 이 우리 아미노산들 다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체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 인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PEP에서 글루코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연산에서 한번 보세요. 구연산에서 구연산분해 효소에서 아세틸코에인 만들어지고 지방산, 콜레스테롤 만드는 스테롤 이런 것들 합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만들어야 돼. 그 공급원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구연산 외로 TCA 사이클. TCA 사이클 어디에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이와 같이 이중 바깥에 외막이 있습니다. 자, 이온과 크고 작은 물질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외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안쪽에 내막이 있습니다. 내막에 내막으로 외막에는 들어왔지만 내막에 통과되면 바로 안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속까지 들어와 버리잖아. 그렇죠? 자, 내막은 뭐가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물질 막 들락날락 하는 거는 허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물만을 통과시킵니다. 내막은. 그 이외의 물질은 통과하려고 그러면 운반체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안쪽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막의 대부분 전자 전달계 구성 요소와 ATP 만들어내는 합성 효소들이 다 내막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막으로 일단 차단할 거 차단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들어가서 기질에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나 뭐 구연산 회로, 지방산 베타산화 및 아미노산 산화에 관련된 효소들 내막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에 DNA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미토콘드리아 RNA,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그럼 DNA 존재한다면은 RNA 존재하고 그거 만들어낼 단백질 만들어낼 리보솜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DNA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기질에. 이건 어디? 목의 유전입니다. 목에. 엄마로부터 오지 아버지로부터는 전혀 아니다. 받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누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왜 중요한지 정말로 미토콘드리아 이거 어느 정도 좀 알고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술, 담배 해가면서 그거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특히 여학생들. 지금 저 흡연구역에 한번 보십시오. 여학생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우리 과에 연관된 학생들이에요. 유아교육과 학생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 앞에 담배 풍기는 교사 절대 안 세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음식을 다루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배 연기 잭더리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면접 가면은 당장 퇴짜 맞을 거예요. 자, 앞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세포질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들어가는 길 두 가지 길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자, NADH가 자, 여기 보십시오. NADH 보입니까? 자, 이 NADH가 어디? 여기는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있냐 하면은 OAA,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해서 말산이 만들어집니다. NADH가 OAA가 말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말산으로 바뀌어져서 말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산이 다시 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가지고 OAA로 바뀌어지면서 NADH 그대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길. 이걸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이라고 해요. 경로. 그럼 아스파르트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이죠? 여기에 보이죠? 자, 아스파르트산이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OAA가 아스파르트산이 OAA 되는데 그럼 아스파르트산은 OAA 되면서 아미노기를 누구에게 넘겨주냐 하면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에게 아미노 전이 효소에 있어 아민기를 주면은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은 그루탐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그루탐산은 또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OAA가 아스파르트산 만들어질 때 그루탐산은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으로 바뀌어지고 자, 이렇게 또 이 사이클을 돌면서 세포질 속에 있던 NADH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옮겨줍니다. 이걸 말산 아스파르트산 경로. 자, 하나. 그럼 이제 NADH가 뭐로 들어갔다? NADH로 들어갔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세롤 인산 셔틀 경로입니다. 자, NADH가 여기 보이죠? 자, NADH가 어디에?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그리세롤 3인산으로 바뀌어지도록 NADH가 그리세롤 3인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그리세롤 3인산이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되면서 FAD가 FADH2로 바뀌어지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NADH가 세포질에 있던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때는 NADH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FADH2 경로를 따라 들어가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NADH는 2.5몰 ATP 만들지만은 FADH2는 1.5몰밖에 ATP 못 만들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이야. 한참 앞이네. 여기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3, 5, 뭔 차이냐? 5는 NADH가 NADH로 갔을 때 5몰이고 NADH가 FADH2로 들어가면은 3몰밖에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나머지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 없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은, 자, 복합체 1이 있고요. 그 다음 복합체 2가 있습니다. 복합체 2. 지금 얘기했는 거. 복합체 2 형성을 해서, 자, 이렇게 FADH2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복합체 3을 거쳐서 복합체 4를 거쳐서, 자, 이렇게 전자전달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복합체 1, COQ, 복합체 3, 시토크롬 C, 시토크롬, 복합체 4, 시토크롬 A, A3, 이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자, 우리가 호흡으로 공급한 산소가, 자, 수소이온하고 결합해서 물 분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서 물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했을 때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몸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했는 것이, 자, 복합체 1, 복합체 2, 복합체 3, 복합체 4, 최종 ATP 생성. 자, 물 생성, ATP 생성.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일산화탄소 사람 중독되죠. 목숨 잃어버리죠. 시안화합물 아주 독극물입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 식품에서 아미그달린하고 이게 시안배당체 있잖아. 그거 전부 이거 시안화합물 독성물질 만듭니다. 아자이드 화합물 마찬가지. 그 다음 위에 보시면은 안티마이신, 로테논, 아미탈 같은 이런 다 이 독성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데 어디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냐 보세요. 여기에 시안, 일산화탄소, 아자이드, 바로 마지막 시토크롬 AA3에서 그 다음 진행되는 이 과정을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 잃어버립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아미탈, 로테논 여기서 진행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안티마이신 여기서 막아버립니다. 어찌됐든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 전자전달계 복합체에 이 과정이 쭉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 독성물질 이런 것들이 진행을 못시게 막아버려요. 그럼 이제 의해돼요. 완전히 미토콘드리아 정상 작동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숨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산소를 가지고 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 호흡을 해가지고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로서 에너지 얻고 하는 이 과정에서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인간을 위치해서 동물들은 사실은요, 이 산소에 의해서 이런 라디칼, 자, 초과산화물 라디칼, 과산화수소 만들 수도 있고, 하이드록시 라디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세포를 공격합니다. 핵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디칼들이 공격을 한다. 결국에는 그래 되면은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디칼들이 주로 암을 일으키고 하지 않느냐, 거의 이렇게 정설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라디칼 생성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없애야 되냐? 건강을 위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 초과산화물 라디칼이 아까 만들어졌는 거 보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에서 산소까지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응성 라디칼이 생성되어 무조건 라디칼 생성되면은요,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공격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이런 라디칼이 생성됐다. 그 다음 또 과산화수소도 생성됩니다. 과산화수소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과산화수소 가지고 피부 소독하고 하잖아. 그 소독한다는 자체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균력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 속에서 과산화수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있습니까? 과산화수소가 정상세포 공격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이드록시 라디칼 뭐든지 하여튼 라디칼이 그냥 못 있어. 딴 거 공격하고 또 라디칼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몸에 왜 유해하냐? 자,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한 걸 한번 봅시다. 항산화 체계의 불충분한 작동.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라디칼이 만들어져도 그걸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자, 이럴 경우에 자, 항산화 체계가 옳게 작동 못한다. 그럼 라디칼이 활개를 칩니다. 자, 이때 뭐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뭐 다당류 분해, 효소 불활성화, 불포화 지방산 분해, DNA 절단, 뭐 하여튼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다음 이런 산화적 손상은 노화는 물론 염증 반응, 암,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루게리 병, 신경학적 신경성 질환, 뭐 파킨슨 병 및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항산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겁니다. 자,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이 보호되어야 되잖아. 그럼 이 항산화 방어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 작동 지금 되는 것이 이게 과산화물 불균화 효소, 다른 말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라고 얘기를 하는. 자, 그 다음 카탈라제. 이건 앞쪽에 우리 과산화수소 만들어졌잖아.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 이거 좀 들어봤다, 그죠? 글루타치온. 그 다음 글루타치온 환원효소. 글루타치온이 바로 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더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여기 보니까 뭐 세레늄 여러분 몸에 뭐 세레늄이 항산화 작용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거기에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속에 세레늄이 들어있어야 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 라디칼들이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보여주고, 자,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항산화 효소의 반응을 몸의 균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이런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포리페놀 화합물들입니다. 보세요. 뭐 라스베라트롤, 자,
포리페놀이죠. 마찬가지 아이소플라본, 콩 종류의 콜세틴, 뭐 양파 껍질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 카테친, 카테킨. 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포리페놀 화합물들이 이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자, 페놀이 자, 이겁니다. 페놀 자체는 굉장히 유독합니다. 근데 포리페놀 화합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 페놀의 요 수소가 OH 알코올에 요 수소가 보세요. 만약에 라디칼이 있다면은 라디칼에 수소를 공급해 주면은 라디칼이 사라지잖아. 없어지잖아. 그 라디칼 만들어졌으면 라디칼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그 없애는 것이 지금 포리페놀 물질에 요 수소를 공급해줘서 라디칼을 없애줬습니다. 없애주고 나서 자기 자신은 라디칼이 돼요. 그런데 이 라디칼은 그렇게 공격적인 라디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화된 라디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라디칼을 없애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포리페놀 화합물의 나오는 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식품에 항산화제로서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종류와 거번식품은 글루타치온, 알파 토코페롤, 아스코르브산 바이타민 C, 토코페롤은 바이타민 뭐예요? 토코페롤 들어봤잖아. 바이타민 E잖아. 그 다음 베타카로틴. 자, 이런 것들이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떻게 항산화능을 발휘하느냐? 과산화물 라디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과산화물 라디칼을 환원시키면서 생성된 항산화제 라디칼은 스스로 안정한 분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리페놀 화합물이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셨고, 지금 이제 베타카로틴, 여기에 알파 토코페롤이 보세요. 자, 이런 라디칼이 있는데, 토코페롤이 자, 라디칼 없애줬고, 자기 자신은 라디칼이 돼 있어. 그런데 이 라디칼은 또 아스코르브산, 바이타민 C가 또 만들어주면은 바이타민 C가 라디칼이 되고 자기 자신은 다시 알파 토코페롤로 또 바뀌어지잖아. 그럼 이제 알파 토코페롤의 그 항산화능을 바이타민 C가 또 원상 복귀를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이타민 C도 몸에 좋으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까? 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런 주장이 많죠. 근데 궁극적으로 바이타민 C 많이 드시면은 나중에 그 결석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분들은 좀 과량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될 거예요. 자,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의학적으로 사실 거의 검증된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에 담았고, 아직 명확하지 않게 약간 퀘스천이 달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장에서 결국엔 뭡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정리한 내용들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국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앞쪽에서 5년 동안 우리가 문제 나온 것도 보셨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9장은 정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